자, 유한집법은 공식을 먼저 확인해주면 얼마래? 유한집법의 원소를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합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식이 있어. 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찾고 말고 여기 안 나왔네? 아, 여기 나와 있구나. 세 개의 유한집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가지가 왜 나왔고 이걸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는지를 한번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먼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공식은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공식은 자, A와 B의 합집합은 A의 개수하고 자, B의 개수를 더해준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여기를 구간을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지. 자, 여기 있는 구간을 A, 여기 있는 구간을 B, 여기 있는 구간을 C라고 놓게 된다면, 자,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구간을 물어보냐면, 자, A라는 구간과 B라는 구간과 C라는 구간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 있는 개수를. 자, 그런데 여기는 A는 뭐가 되겠어? A와 B의 구간을 의미하게 되고 B는 B하고 C의 구간을 의미하게 된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합집합이 의미하는 것은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해줬단 말이지. 그렇지? 자, 근데 나는 필요한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뭐가 더 들어가 있어? B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B인 A와 B의 교집합을 뭐 해주냐면 빼주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지? 자, 그런데 공식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해. 계산할 때는 자, A의 개수와 B의 개수의 합은 합집합의 개수와 교집합의 개수의 합과 서로 같다 라고 어차피 이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렇게 외우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렇게 크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지. 근데 일단 봐야 될 거는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뭐냐? A와 B와 C의 전체의 합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집합으로 있을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다 쓰자. 이렇게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구간을 정하게 되면 구간을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얘기는 A, B, C, D, E, F, G에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 놓을 수가 있겠다. 알겠지? 자, 일단은 여기서 A와 B와 C의 합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A, B, C, D, E, F, G를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얘랑 똑같이 잡자는 얘기지. 합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준 거야? 각각의 개수를 더해주고 난 다음에 교집합을 빼줬다. 알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쟤랑 기준을 똑같이 잡아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잡아보냐면 합집합의 개수를 더해주고 전체 개수를 더해주고 자, C에서 뭐냐면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자. 근데 여기서 집합이 3개이기 때문에 3가지 종류가 나와. 첫 번째는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C와 A의 교집합이 만들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자, A에 뭐뭐 있어? A는 A, D, F, G가 있지. 그러면 일단 A, D, F, G가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럼 B의 개수는 B, D, E, G B, D, E, G가 나오게 되고 자, C의 개수는 C, E, F, G 그래서 C, E, F, G 자, 이것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A와 B와 C를 더했을 때의 전체 뭐가 되면 유한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얘를 전부 다 더해주면.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뭘 뺐어? 뭘 뺐어?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DG 빼주고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 EG 빼주고 A와 C의 교집합 FG를 빼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 이렇게 빼고 봤더니 A, B, C, D, E, F 뭐가 없어? G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G를 하나를 더해주면 되겠다. G는 여기야. 뭐냐? G는 바로 A와 B와 C의 전체 교집합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더해주면 G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세 개의 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체의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이 공식을 외워두는 것도 중요해. 알겠지? 외워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 놈이야. 내가 이것을 개수를 따질 때 어떠한 식으로 따졌느냐. 알겠지? 아마 이 공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는 나오질 않아. 거의 대부분 얘기지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어떤 유한집합의 개수 앞에도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구간을 A, B, C로 놓고 생각을 해줬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A, B, C로 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집합이 어떤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게 해주면 유한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 알겠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뭘 이용을 해준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일단 전체 집합, 자, 칠판에 집중해보자. 전체 집합을 그리고 자, A가 됐고 얼마? B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어떻게 적어주느냐면 개수를 이렇게 적어주면 돼. 여기 옆에다가 괄호해주고 전체 집합 80. 왜냐면 여기 있는 전체 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4개의 구간 중에 어디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전체가 80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저렇게 집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경우에는 집합 이름 옆에다 괄호해서 개수가 몇 개 적어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여기가 52개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게 되겠지? A와 B의 교집합이 20이라는 것은 여기 안에가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네 번째를 봤는데 네 번째는 얘는 연산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주면 편리하게 되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좀 간단한 식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자 드모르안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바꿔주면 이렇게 A와 B의 합집합이 여집합이 되겠다. 즉 A와 B의 바깥쪽으로 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바깥쪽이 1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자 보자 한번 보자. A의 개수는 전체 52개가 된다고 했어.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 뭐냐면 20이 되니까 여기는 3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만약에 X라고 한다면 32에서 20에 X를 더하고 바깥쪽에 13개를 더해주게 되면 이것이 전체 집합 80개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 55, 65. 그럼 X 플러스 65가 80이 되니까 X는 몇 개냐면 15개가 되고, 자, 그럼 이 안에는 15개가 돼. 그래서 B의 개수는 전체가 몇 개가 되냐면 20에서 15를 더해진 개수가 되어야 되겠다. 자, 이해가 어떻게 된 거지? 벤 다이어그램 저희도 직접 그렸는데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방법은 없어. 그냥 차근차근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자. 첫 번째 여기도 보면 구별해볼까? 전체 학생은 일단 40명이래. 40명인데 무엇을 좋아하냐면 축구하고 야구 두 운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22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18명, 그 다음 네 번째는 축구와 야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1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때 뭘 구하라냐면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요걸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저기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지. 뭐냐면 한번 저기로 보자. 전체 학생이 몇 명이야? 일단 하나씩 보면 전체 학생은 몇 명이야? 얘는 40명이야.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으로 쓰자. 원래는 이것을 A와 B로 바꿔서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한 글자로 써 상관없어. 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모두 몇 명이냐면 22명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18명이고, 축구와 야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야? 둘 중에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축구와 야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뭐가 될까? 이게 상당히 애매해.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둘 다 모두 좋아하지 않는 건지, 둘 다 모두를 좋아하지 않는 건지 맞지 않을 텐데. 자, 일단 이건 이걸 것 같아. 축구와 야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축구와 야구를 합집합이 있으면 그게 여집합일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자꾸 요즘 말장난 때문에 너무 많이 이상해지는데. 자, 축구와 야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축구도 좋아하지 않고 야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거 합집하면 여집합 바깥쪽으로 의미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몇 명이냐면 10명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뭐냐면 축구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전체 집합은 40이 되는 거고, 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모두 몇 명? 22명.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18명.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바깥쪽이니까 10명이니까 여기가 바깥쪽이 10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보자. 여기에 대해서 합집합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전체가 40인데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10명이니까 합집합의 개수는 몇 명이 된다? 30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 둘의 합은 22 플러스 18은 합집합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를 x라고 넣는다.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x 플러스 30은 얼마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니까 x는 몇 명? 10명. 즉 여기는 10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10명이 되고 그럼 여기는 몇 명이 되는 거야? 12명이 되고 여기는 8명이 되겠다.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면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계산해 주면 돼. 뭘 구하고자 거야?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있다,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집합이 있으면 A와 B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최대값이 얼마가 되고 최소값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보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A와 B의 값, 자, 전체 A의 값이 고정이 돼 있을 거고 B의 전체 값이 고정이 돼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어. A가 이만큼 있어. A가 이만큼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자, B가 이렇게 있는데 B가 만약에 움직인다 가정을 해보자. B하고 A가 고정이 돼 있어. 왜냐면 크기는 고정이 돼 있지만 여기가 고정이 돼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B하고 A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럼 만약에 B가 여기 있어. 만약에 B가 이렇게 있어. A는 지금 여기 현재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B가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B를 움직여서 점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뭐 일식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집합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교집합 부분이 많아지게 돼. 계속 이렇게.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가장 많아질 때가 언제가 될 것 같아? 그럼 겹치는 부분이 가장 많을 때가 되는 거지. 그럼 언제가 될 것 같아? B가 A 안에 이렇게 어떻게 될 때? 쏙 들어올 때가 겹치는 부분이 가장 많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가장 적을 때는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가장 뭐가 되는 거야? 가장 겹치는 부분이 가장 적을 때가 되는 거지. 알겠지? 자, A와 B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해 줄 수 있겠지? 최대값은 많이 겹칠 때, 그렇지? 최소값은 겹치는 게 없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럼 많이 겹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많이 겹친다는 얘기는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두 집합이 무엇일 때? 포함관계일 때 이게 가장 큰 교집합을 가지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자. 이렇게 가장 떨어져 있으면 최소값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전체 집합이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전체 집합이 50개야. 근데 여기는 A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개가 되고 여기에 만약에 B는 만약에 20개라고 가정을 해주면 그렇지? 얘가 점점 떨어지면 이렇게 아예 동떨어져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최소한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60개가 들어있게 돼. 여기는 뭐가 원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60개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전체가 50개인데 안에 들어있는 게 60개가 될 수 있어? 없지. 그러면 얘네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을 넘어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집합을 넘어가지 않을 때까지만 벌어지게 되는 거야. 즉 얘하고 얘하고 얘 세 개를 더했을 때, 즉 합집합이라는 것이 무엇을 넘어가면 안 된다? 전체 집합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최소는 언제 같냐? A와 B의 합집합이 무엇일 때? 전체 집합과 서로 같을 때 그때 바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최소를 가지게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최대는 언제가 된다? 교집합의 최대는 두 집합의 포함관계가 될 때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뭐가 되는 거야?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서로 같을 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자, 이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뭐냐면 자,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를 더해준 것은 A와 B의 교집합과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를 더해준 거랑 서로 같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A의 개수와 B의 개수는 고정이 되어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 얘가 최소값을 가지면 얘가 뭘 가져?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얘가 최대값을 가지면 얘는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가끔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교집합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교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합집합을 경우를 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냐면 얘가 최대가 최소와 서로 반대된다는 개념을 놓고 생각을 해주면 뭐 문제를 풀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한번 칠판을 한번 보자. TV를 한번 보자. 전체가 60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42하고 33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최대값은 언제 최대값이라고 했어? 서로 포함관계가 될 때 최대값이라고 했어. 그러면 교집합은 누가 나온다 했어? 서로 포함관계일 때 교집합은 작은 놈이 나온다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3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이해가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언제가 된다고 했어? 합집합의 개수는 42 플러스 33에서 합집합의 개수 x개를 빼준 것이 전체 집합과 서로 같을 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x는 뭐가 돼야 돼? 75에서 60을 빼줘야 되니까 15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33, 최소값은 15가 된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유한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니까 공식 여기 있는 것도 이거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 언제 이것이 최대값을 갖게 되고 언제 최소값을 갖게 되는지 잘 구별을 해보도록 하자. 명제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명제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한꺼번에 설명을 해줄 거야. 여기 있는 거 말고. 알겠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뭐 하고 갔다 했지? 야구하고 갔다 했나? 네. 그래서 나오게 된 거야. 자, 나는 야구를 잘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왜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뭐하러 해 그러면? 힘들게 하고 하지 말고 막 그냥. 약간 기준이 다르니까. 자, 나는 야구를 잘한다. 그러면 얘는 명제가 아니야. 얘는 명제가 아니지.
그렇지?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야구를 잘한다는 것은. 왜냐면 명제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야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 알겠지? 그래갖고 어디 갔냐면 여기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어린이집 있더라고. 그치? 너희 집 앞에 어린이집 하나 있지? 그 건물에 무슨 어린이집이? 몰라요. 거기다 있었니? 아니야? 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 얘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간 거지. 꼬맹이들이 있어. 그래서 꼬맹이들한테 얘기한 거지. 나랑 야구 시합 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5살짜리 꼬맹이 불러갖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야구 시합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하면 걔네들이 야구 시합을 하고 난 다음에 걔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야구를 잘한다. 마주 틀려 물어보면 걔네들은 뭐라고 하게 되겠어? 야구를 잘한다고 하겠지. 그렇지? 네. 그 꼬마이들 봤을 때 야구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겠어? 아니지. 그러면 어린이집 갔을 때 나는 야구를 잘한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참이 되는 거야.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는 야구를 잘한다고 너무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어디를 갔냐면 KBO 사무실에 갔어. 사무실에 갔더니 뭐 국가대표 선발 대회를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던 거야.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들 모여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한테 붙는 거지. 나랑 같이 한번 시합을 하자고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시합을 했어.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시합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누가 이겼어? 일단 배팅 시합을 했다고 한다면 누가 이겨? 네가 이겨? 네. 아니지. 네가 이길 수는 없겠지. 걔네들은 밥 먹고 그것만 했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국가대표들한테 네가 가서 얘기했을 때 저는 야구를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렇게 못한다. 뭐하러 야구하냐. 때리쳐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거짓이란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야. 이게 명제야. 명제라는 것은 나는 야구를 잘한다라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문장이나 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장이나 식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어떠한 무엇이 앞에 어린이집에서 내가 있었느냐라는 또는 만약에 어디에서 만약에 국가대표팀과 같이 있었느냐라는 어떠한 무엇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붙어 있으면 뭐가 될 수가 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뭘 하냐면 조건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 얘도 조건이라고 얘기해 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떤 말하고자 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되는 조건이 바로 존재하게 돼.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없으면 뭐가 돼?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있어야만 명제가 돼. 그렇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얘를 보고 아까 뭐라고 붙였어?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 꼬맹이들하고 야구 시합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국가대표 선수하고 시합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얘를 보고 바로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하나 어떤 명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명제라는 것을 보면 자 뒤에 있는 거 다 섞어서 한꺼번에 설명해 주는 거야. 마치 앞에 있는 내용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제라는 것을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별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가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가정이면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이것이 바로 명제야. 우리가 가정을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small p라고 많이 쓰게 돼.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small q라고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항상 삼아줘야 돼. 얘가 기준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내가 기준을 모르면 그것도 명제가 아니야. 나 예를 들어서 보자. 저기 갔는데
너무 잘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기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저기 우간다를 갔어. 우간다. 알겠지? 우간다를 갔는데 어떤 저기에서 미지의 종족이 하나가 있어. 미지의 부족이 하나가 있어. 미지의 부족이야. 근데 여기에 가서 5살짜리 꼬맹이들하고 네가 만약에 야구 시합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미지의 부족이야. 미지의 종족이야. 근데 거기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5살짜리 꼬맹이. 근데 여기를 갔더니 5살짜리 꼬맹이인데 얘네들 태어나자마자 야구공 갖고 태어나. 알겠지? 그런데 5살인데 5살이 평균 키가 약 180 정도가 돼. 말도 안 되겠지만. 그리고 야구공을 갖고 태어나고 5살부터 5년간 키가 180 될 동안 야구만 하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네가 이기겠어? 지겠어? 알 수가 없는 거야. 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즉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 알겠지? 그래서 가정이 기준이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내가 반드시 알고 있는 거고 모든 명제의 시작은 얘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 알겠지? 그래서 꼭 아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P면 Q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명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명제 전체 단원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명제가 있으면 명제는 뭐라고 했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별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주게 되고 그렇지? 뭐 들어본 것 같아? 아니야 처음 들어봐? 두 번째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대우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게 되고 아마 지금 교육과에서 2가 빠져 있을 거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해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구별이 됐으면 얘를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표현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충분 조건이라는 거하고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명제 배우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돼. 전체적으로. 즉 뭐냐면 나는 여기 있는 단어의 전체적으로 뭘 배운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명제라는 전체가 뭐라 했어?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이거 전체가 바로 뭐냐면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구별하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보면 조건과 진리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시의 참, 거짓을 변수의 값에 따라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러면 이거야. 여기서 조건하고 진리집합을 보면은 자 조건이라는 것은 문장이나 식이야. 그런데 뭐냐면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안에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값을 보고 변수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지. 변수의 반대는 뭐야? 이렇게 다들 입이 꼬맸어. 그렇지. 상수지. 왜 대답도 안 해? 나만 떠들면 힘들어. 좀 대답 좀 줘. 알겠지? 자, 저 변수의 반대는 상수가 되는데 변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만약에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은 4 이렇게 되면 x의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지.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런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x의 값이 어떤 변수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반드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명제가 아니야. 조건은. 알겠지? 조건은 명제라는 것은 뭐냐면 x가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명제야. 알겠지? 그러면 x가 변수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 수도 상관없어. 그런데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되면 조건이야.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변수가 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돼야만 조건이야. 그런데 얘가 x가 얼마다 딱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건 명제가 되는 거야. 명제와 조건의 차이를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아직 조건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몰라? 몰라. x는 모든 x가 다 되니까. 이해가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건에서 자 x의 값에 따라서 x가 만약에 여러 가지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나오게 되겠지만 x가 1이면 뭐가 되는 거지? 얘는 참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뭐라고 하냐면 소문자로 많이 써. 소문자로 P부터 많이 써. P, Q, R, S, T 뭐 이런 식으로 쭉 많이 쓰게 돼. P부터.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조건 P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조건 P가 있어. 이러한 조건 P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P가 있는데 이것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X가 1이 됐더니 무엇이 됐다? 참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참이 되는 X의 값을 따로 끄집어내자. 알겠지? 그래서 그 참이 되는 X의 값을 이렇게 집합 안에 모아놓게 돼. 알겠어? 그래서 얘가 스몰 p이기 때문에 이 집합의 이름을 쟤랑 맞춰서 라지 p라고 많이 쓰게 되고 이것은 바로 하나의 집합이야. 무슨 집합이야? 어떠한 조건을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집합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집합을 보고 뭐라 하냐면 아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진리를 나타내는 집합이다 라고 해서 바로 진리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 개 나오면 전부 다 진리 집합이 돼. 예를 들어서 Q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 X의 제곱은 1 한다면 Q라는 것에 대한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2라고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가 두 가지 종류가 모두 가능하게 돼. 변수의 값이기 때문에 X에 따라서 그 중에서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따로 집합의 형태의 꼴로 집합의 원수의 형태의 꼴로 만들어 놨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이 집합을 보고 무슨 집합이라고 해준다? 진리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이게 바로 진리 집합과 조건이야. 자, 조건하고 진리 집합 용어 확실히 구별이 됐어? 자, 그러면 어떤 명제가 부정이야? 어떤 명제가 부정이야? 집합에서도 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런 A라는 집합이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집합 A가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 A의 바깥쪽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집합을 나타내 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합에서는 이 여집합이 바로 뭐냐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not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지? 무엇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수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아니면은 이 바깥쪽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수학에서 의미하게. 알겠지? 그래서 어떤 P가 있으면 P를 뭐 해주는 어떤 조건 P가 있는데 조건 P를 부정을 하게 되면 뭐냐면 P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not P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주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기호는 부정 뭐냐면 not P라고 해서 앞에 뭐냐면 이렇게 물결 무늬를 적어주게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물결 무늬를 적어주는 것을 보고 뭐냐면 not P, P가 아니다. P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 했어? 조건과 집합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P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 집합을 만약에 라지 P라는 집합으로 놓게 된다면 아까 집합에서의 부정은 뭐라고 얘기했어? 부정은 여집합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not P를 진리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P의 여집합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됩니까? 부정이 뭔 줄 알겠어? 뭐 간단한 능력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부정들. 자, 부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부정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해보자. 부정 관계 좀 말이 이상하네. 이렇게 한번 나오도록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P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P의 부정은 얘는 not P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무엇과 무엇을 하냐면 P하고 무슨 관계냐면
P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부정은 뭐냐면 그리고의 부정을 보자. 그리고의 부정은 뭐가 될까? 자,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야. 알겠지? 그리고는 둘 다 모두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 이것의 반대로 뭐냐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만족을 시켜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둘 다 모두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자, 그리고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어? 교집합이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는 무엇에 연결된다고 했어? 합집합에 연결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바로 뭐냐면 교집합하고 뭐냐면 합집합이 서로 뭐가 되는 거냐면 부정의 관계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같다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은 같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합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를 넣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x는 3이거나 또는 x는 4가 된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막 예를 들어서 x-3, x-4가 0이라고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문제로 풀어라 라고 한다면 x가 3이거나 또는 x가 4라고 넣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얘랑 부정을 하게 되면 x가 3이거나 x는 4라고 했는데 이것이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얘를 부정을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리고 같다의 부정은 아니다가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그러면 얘의 부정이 요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는 3이 아니다가 되겠지. 얘의 부정이니까. 그 다음에 또는의 부정은 뭐라고 했어? 그리고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x는 3이 아니고 그리고 x는 4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부정이 되면서.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해 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P와 P 또는 Q를 전체를 부정을 하게 되면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각각 부정이 되는 거야. 전부 다 여기 있는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가 전부 다 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P도 부정이 되고 또는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가 되는 거고 Q의 부정은 not Q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집합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A와 또는 합집합이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not이니까 그럼 뭐냐면 A도 P라고 써야 되겠지. A, B, C라고 쓰면 안 되지. P라고 썼으니까 저 앞에 있는 거는 이거야. P하고 Q의 합집합 또는 합집합을 의미한다고 했어. 합집합의 여집합은 P가 여집합이 되고 그리고 Q의 여집합이 돼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거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길래 마찬가지로 만약에 P 그리고 Q가 전체적으로 부정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not P 그 다음에 또는 not Q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면 P 그리고 Q의 전체 여집합은 뭐가 되느냐?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에 관련된 있는 형태의 꼴도 만들어지게 돼요. 저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된 거냐면 그럼 또 하나 해보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모두 같다.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얘기해볼래? A와 B와 C가 모두 같다를 부정한다면 그래도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좀 얘기해볼까? 다 아니다. 다 아니다? A와 B와 C가 다 아니다. 그치? 자, 그런데 얘는 뭐가 합쳐진 거냐면 이 말과 같은 말이야. A와 B가 서로 같아야 되고 그리고 B와 C가 서로 같아야 되고 그리고 C와 A가 서로 같다는 말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A와 B가 아니거나 또는 B와 C가 아니거나 또는 C와 A가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즉 A, B, C가 모두 같다라는 것의 부정은 뭐냐면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의 반대가 적어도지. 그렇지? 적어도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해서 반대되는 경우로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라든가 또 확률을 구해줬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모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라는 것을 영어로 쓰게 되면 뭐라고 쓰냐면 썸이라고 쓰게 돼. 적어도 하나는 만족을 시켜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은 어떤 하나는 만족을 시켜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돼. 어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성립하게 되는 것을 보고 어떤이라고 얘기해 주게 돼. 수학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썸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냐면 all이 되는 거야. 모든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도 만들어지게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간단하게 또 예를 들어주게 되면 이런 경우도 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4보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자, 얘를 부정해볼까? 얘 부정하면 어떻게 돼? 썸하고 오른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나오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자 반대되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알아보면 편해. 왜냐면 여기서부터 4가 되고 요렇게 5가 된 거야. 그럼 반대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자, 이 부분이거나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4보다 아래쪽이야. 근데 4는 여기 까만 콩이에서 4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선 4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 반대니까 안 되지?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또는 요 부분이니까 뭐가 돼?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범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4에서 까만 콩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5에서 흰 콩으로 이렇게 내려간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 즉 얘가 만들어진 경우가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는 5보다 작다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부정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지? 이해가 무슨 말이지? 자, 무슨 얘기냐면 부정관계 있다고 했을 때 무조건 부정이면 그렇다라는 것에 나수 붙여서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부정이라는 게 아니야. 수학에서는 이걸 바로 논리적인 이게 논리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깊숙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아. 근데 수학에서는 지금 교육과에서는 요거밖에 안 쓰이게 돼. 그리고와 또는 알겠지? 그리고와 또는이 서로 무슨 관계? 부정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썸하고 뒤에서 이렇게 적어도 얘는 어떤이란 말도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다음 얘는 모든 이렇게 된다면 자 얘네 두 개도 서로 부정 관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알겠지? 그리고 부정 관계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부정 관계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보면은 자 조건으로 표현되게 되면 항상 집합과 같이 다니게 된다는 거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모든 집합은 조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조건은 집합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1번 보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180도이다. 이거는 맞아 틀려? 얘는 명제야 명제 아니야? 얘는 명제야. 얘는 명제인데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 되겠지. 자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명제야? 얘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 되겠지. 그렇지? 조건은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구별이 되는 거지만 그 x의 값이 정해지지가 않았어. 만약에 그 x의 값이 정해주면 명제가 되는 거야. 3번은 4와 6의 최소 배수는 24이다. 이거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얘는 명제 맞아. 그렇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가 된다. 얘는 명제야 명제 아니야? 얘도 명제 맞아. 알겠지? 근데 곱하면 짝수 맞지? 그러면 뭐냐면 명제인데 참이 명제가 되는 거야. 명제 구별해주는 방법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여기는 보도록 하자. 여기는 둘 다 조건이야. 얘는 명제가 됐지만 얘는 다 조건이야. 조건이기 때문에 규정을 다 해줘야 돼. 얘도 조건이고 조건이기 때문에. 알겠지? 얘는 명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명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일은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바로 뭐냐? 가정이 되는 거지. 이해가지? 그럼 쟤는 부정해주는 게 아니야. 뒤에 있는 거 부정을 해주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일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일은 뭐가 돼? 합성수이고 이거나 또는 소수이다가 되는 거지.
아니고는 그리고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가 1은 소수 합성수이거나 true는 소수이다라고 해주면 돼. 나 2번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어떤 의 부정을 뭐라 해서 모두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모든 A, B는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아니다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반대로 해주려면 0 또는 양수이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A와 B와 C가 모두 같다라는 것에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A, B, C가 모두 같다야. 모두의 반대는 뭐라 했어? 어떤이나 좀 적어도라 했었지. 그렇지?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 의미가 되는 거야. 아니면 A와 B가 다르거나 또는 B와 C가 다르거나 또는 C와 A가 다르다라고 했으면 되는 거지. 아까 썼던 거지. 이해가? 뭐 그렇게 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자, 진리집합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도. 3번.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어. 어떻게 주어져 있어? 지금 현재 1, 2, 3, 4, 5, 6이 주어져 있는데 P는 뭐냐면 X는 소수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진리집합을 나타내주면 뭐가 돼? 소수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2, 3, 5가 되는 거고, 자, Q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어떻게 돼 얘는? 인수분 해주면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꼴 0이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돼? 4 또는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3, 4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면 1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 not P라고 했어. not P는 P의 여집합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P는 2, 3, 5가 되니까 2, 3, 5의 여집합은 1, 4,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P 또는 Q라고 했었지? 자, 또는은 합집합을 의미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P 합집합 Q가 되는 거니까 얘는 2, 3, 4,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not P 또는 Q라고 얘기한다. 뭐가 된다? 얘는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돼야 되겠다. 아, 그리고가 되는구나. 그리고가 되면 교집합이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교집합이 뭐야? 교집합은 3이야. 그래서 3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1, 2, 4, 5, 6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